690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2월 11일 인원의 역대 한국 대통령 선거 5가지 패턴 분석 CFR, VOA, RFA, 성렬형, 세운형, 철수형, 김태우, 김길선, 한재복, 백종원, 김미애, 학생의 소리, 진중권, 김단태, 김현석 이런 제목입니다. RFA, 한재복, CFR, VOA, 성렬형, 세운형, 김미애, 학생의 소리, 김태우, 백종원, 가야가야, 김단태, 국토전략, 김길선, 진중권, 배승희, 김현석, 블랙핑크, 알파고, 히스토릭 TV, 동물 돋보기 안될과학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새마을운동에서 성공적인 것들이 제3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강상 풀게 이렇게 만든 나라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뭐 집회전학자들이 많이 도움을 줬겠지만 그래도 권한을 가졌던 세종대왕의 업적을 폄하할 수는 없겠죠. 뭘 알아야지 그 사람을 밑에 시키는 겁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자영업자로서 늘 강조한 게 뭐죠? 자영업자 사장이 지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말단부터 주방일이건 서빙이건 뭐건 간에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는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땀 빼다가 그냥 사장 되면은 룰루라 하려면서 하는 걸 줄 알고 있다가 보면 자기 주방일도 모르고 뭐 서빙도 모르고 뭐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은 다 큰일 나는데 자영업이라는 건 주말이 없어요. 관리한다고 직장인들도 주말에도 이렇게 쉴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어요. 직장인들도 막 주말에 저도 이제 직장인 해서 알아요. 주말에 회사 나오고 그런 거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더 힘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다 신경 써야 돼요. 자, 말씀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고마운 질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풀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데리다 해체론이 철학사 혹은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그게 철학이란 뭐냐? 뭐 개똥 철학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뭔가 자신 인생을 사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가르침이 있다. 그게 철학이죠. 그게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건 뭔가 실천하는 것이건 뭐 신이 있냐 없냐 이건 어쨌든 간에 그건 세분하는 거고 그냥 들어서 자기 사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더라. 그게 철학이죠. 다른 철학입니까? 순재 죄송합니다. 장자 얘기 장자만 이런 얘기 했나요? 공자도 얘기하고 이런 게 철학이죠.
뭐 소크라테스니 뭐 니 꼬라지를 알라. 그런 거죠.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뭐냐? 철학은 죽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철학이 죽었어요.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철학이 죽었습니다. 아이, 이 간단하게 할게요. 예.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신은 죽었다! 아니야, 니체가 죽었어요. 예, 인드라 나이 때까지만 해도 인드라 니체 책 많이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 누가 요즘 니체의 책을 읽어? 내가 이 나이 때라도, 예, 난 니체 안 읽을 겁니다. 내 나이 때는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예. 내가 젊었다면 게임하지, 니체 책 안 읽어요. 그땐 게임이 없었잖아. 철학이 죽었어요. 철학은 죽었다! 철학자도 죽었어. 철학이 죽었는데 철학자도 죽어야지. 그 대학교 철학 교수에, 누가 철학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예, 근데 이제, 아니야. 여전히 철학은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이렇게 이제, 예, 증명한 어떤 철학자가 자크 데리다고. 예, 그래서 인류 마지막 철학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철학 완성판을 만들어서 자크 데리다가 마지막 철학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자크 데리다 이후에 인류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자크 데리다가 무슨 마지막 업적 완성판을 만든 게 아니야.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 철학 없어도 인생은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문명사적임이 뭐 그렇게 깊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 인류가 더 이상 철학에 대해서, 예, 신경 끄고 있다. 인드라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극소수야. 예, 있겠죠. 보시면 되고. 철학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예, 인드라가 청년 시절에는 철학 모르면 약간 무식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뭐, 예, 철학 몰라도 돼요. 예. 자크에 대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체로는 모든 철학이 성립하는 기반이 되는 문자 그 자체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수메르 경제사랑과도 깊이 연결된 듯합니다. 데리다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해체론은 왠지 철학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이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인드라가 부족하게나마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인드라가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인드라 생각은 데리다 해체론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근대 이전 철학자는 철학자인 동시에 과학자요, 수학자요, 심리학자요, 언어학자요, 사회사상가였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는 철학에서 과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철학에서 독립했습니다. 예, 먹거리가 사라진 거야. 철학 교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니까 남은 게 없어. 예, 자기 지분이 있는데 99.9%가 다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0.1% 정도만 남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다 가져가서 더 이상 철학이 할 일이 없다. 이런 게 지배적이었는데, 자크 데리가 나오면서 아니야, 여전히 이 0.1%가 중요해. 치펜지와 인간의 유전자, 동일성이 뭐 99%뭐 저쪽 하는데 그 0.1%가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처럼 철학도 그런 게 있다. 예, 그게 뭐냐? 데리다 해체론이다. 예, 그래서 철학은 죽었는가? 라는 질문에 데리다는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철학이고 철학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델과 양자 얽힘, 양자 준첩, 이런 얘기죠.
철학 얘기도 잠시 나왔어요. 그래서 님 질문을 인드라식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 철학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시작되었을 때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드라의 구기본론의 특징은 뭐냐면 생산도 아니고 소비도 아닌 유통이죠. 그 철학이 시작됐다는 게 뭐예요? 교환이 된다는 얘기고, 교환이 된다는 것은 뭔가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할 만한 뭔가 거리가 생긴 거죠. 근데 철학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 시장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통 구조가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인드라 구기본론에서 늘 강조하는 건 유통이죠. 유통. 자본주의 정의도 대량 생산 시스템과 대량 소비 시스템을 늘 죄송합니다. 칼이 걸려서 늘 가능하게 하는 대량 유통 시스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기본은 유통이다. 수메르 경제사학론이든 구기본론이든 유통이에요. 유통. 교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여서 철학 이전은 시장이 없어. 시작했을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시작 등장, 그러니까 사진을 예로 들면 그정안에 그 미술이 각광받았던 것은 인물화, 사진기가 없으니까 인물화.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지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미술. 뭔가 설계도를 그려야 되면 또 미술. 그래서 미술의 분야가 굉장히 중시됐지만 국가 보안이었는데 사진기가 딱 나오면서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사진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사진 딱 얼굴 찍고 무기 딱 찍고 지도 쫙 찍으면 되니까 미술의 역할이 뭐지? 미술은 이제 끝났나? 미술은 죽었나? 이렇게 하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철학은 죽었는가? 이 질문과 같아요. 철학은 죽었나? 미술은 죽었나? 요즘 뭐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작곡도 해. 무슨 대학 교수처럼 뭐 양재학하게 돼도 설명도 해. 죽었나? 아니다 라는 거죠. 뭐냐? 이제 제대로 된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왜 인류는 철학을 시작했는가? 왜 인류는 미술을 시작했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리다는 은유를 중시했고요. 비유 또한 번역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철학 시작을, 그럼 시작이 지금 언제 시작이냐? 인류의 철학 시작은 언제냐? 저는 그거를 이제 니프루 수메르 시대가 아닌 아카드 시대, 아카드 제국에서부터 비로소 인류의 철학이 시작됐다. 기원전 2200년, 2300년 경부터 인류는 철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야만인 아카드인이 맨 처음에 용병으로 들어왔어. 근데 마치 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이라크나 바벨로니아, 이란 같은데 갔더니 공중정원이 있네. 뭐 그냥 신기한 게 넣어놓은 거야. 총구석 가나안 땅에서 바빌론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바빌론 가고 이란 가고 그냥
이게 이런 게 다 있나? 깜짝 놀란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가나안에선 이런 걸 듣도 보도 못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야. 마치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모르잖아. 암만 누군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중정원 같은 걸 만들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가나안 애들은 노예로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카드인은 야만인이지만 무역을 가지고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게르만족처럼 로마 제국을 먹어치운 것처럼, 예, 용병으로 있다가, 예, 수메르 도시들을 장악했죠. 그래서, 예, 사르곤 대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르곤 대왕이 수메르 신에 대해서 뭐냐 저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르곤 대왕.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럼 이거 소비자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당대에 야만인은 아카드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라민도 있고, 뭐 여기 뭐 저 유목민, 여러 아모리인, 뭐 숱한 유목민들이 많았는데, 배고프기로 따지면 왜 하필 아카드인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카드인의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은 수메르 신이 뭐냐? 아니, 하늘 신 아는 뭐고, 엔닐은 뭐고, 엔키는 뭐냐? 예. 난날은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돼진다? 그러니까 겁먹은 수메르 사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막 쫙 하겠죠. 오늘날 그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처럼 쫙 수학으로 수식을 쫙 풀었는데 모르는 거지 뭐. 사르곤 대왕이 그걸 알 턱이 있나? 모르지. 아니면 알기 쉽게 얘기해. 응? 이건, 응? 이해되지 못, 응?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응? 니들이 병신이다 하고 다 죽여. 설명해. 못해? 죽여. 거기 어떻게든 짱구 돌려가지고 살아남은 애가, 수메르 사제가 드디어, 예, 아카드인의 어떠한, 아카드인에게도 원시적인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카드인의 원시 신앙 관점에서 드디어 수메르 신을 얘기하게 된 거겠죠. 이게 수메르 신으로 응? 아카드 신앙의 근거에서 이게 아카드 신이 말이죠. 이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난나르예요. 이게 바로 아니에요. 이해가 된 거야. 아카드 사르곤 대왕이, 그래 너 잘했다. 너를 니프루 사제로 임명한다. 그래서 니프루 종교 도시가 탄생한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르곤 대왕이 이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사르곤 대왕이 이해하도록 특정한 수메르 사제가 또 설명을 잘했다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수메르 사제와 사르곤 대왕이 이 만난 것이 이 서로 이해 접점을 이루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민들아 강조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사르곤 대왕이 아니라 다른 무슨 아모린이다, 무슨 엘라민이다, 뭐 이런 애가 만약에 점령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왔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예, 수식으로 막 설명하면, 야 상대성 원리가 이렇고, 예, 수학적으로, 예,
양자역학이 이렇고 수학적으로 쫙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듯이 들었어. 응? 요런 게 다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고양이는 좀 이해가 되네. 이런 게 양자 얽힘인가? 이게 양자 중첩인가? 이해가 됐어. 중요한 거는 그러나 양자 얽힘이나 양자 중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설명한 거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곧 양자역학이나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건 그쵸? 네.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대다수의 일반인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이구나 이러고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히로 말하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곧 양자역학이나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근데 아주 돌연변이 같은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한편으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해하면서도 거기서 약간 더 나가서 고양이 양자역학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그런 거라면은 하면서 평행우주로 나가는 거야. 끈이론으로 나가고. 이게 사르곤 대항이다 이거야. 대다수는 그냥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줘.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하고 그냥 많은데 거기서 그 어떤 사실은 정확한 오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르곤 대항처럼 한 발 더 나간다 이거. 수메르 신들은 왜 얘기거리가 없어? 우리 아카드 우리 영웅신들은 다 그냥 재미난 얘기가 많아. 일하고 일 끝나고 주점에서 술 마시면서 우리 아카드 씨는 말이지, 앤닐은 말이죠, 밤에 열심히 떡 쳐가지고 앤키는 막 그냥 근친상간 해가지고 막 이랬다. 근친상간 했는데도 인류를 구했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이거 다 그냥 재밌네. 그래가지고 그걸 니프루 종교도시에 만들었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뭐냐? 뭔가 구분짓고 근거가 있는 것들, 뭔가 쓸모 있어 보이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개념화하고. 근데 수메르는 신만 있었다면 철학이 필요 없겠죠. 그 사이에는 이 민족 간에 오해가 있고 설명이 있고 번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 오해, 번역, 차이, 이러한 데서 얼마나 뭔가 그 중에 그냥 차이만 있다,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에서 뭔가 발전하는, 계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성경으로 치면은 히브리 원본에서 그리스 본으로 바뀌었을 때 조금 더 성경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했나? 그리스 본에서 라틴 성경으로 갔을 때 더 발전했나? 라틴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갔을 때 더 발전했을까? 영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갔을 때 더 발전했을까? 이런 관점이 해체 번역이고 데리다의 해체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원본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원본보다 더 잘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글 성경 부분이 훨씬 더 히브리 성경 원본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히브리 원본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에 달린 일이다. 근데 이걸 또 상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좀 더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면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위치 유인이 뭔가 철학보다는 영성에 대한 탐구 같네요. 현대인에서도 그런 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고, 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영성이든 철학이든 뭐든 다 결국은 내 몸에 맞는 게 뭐냐, 내 영혼에 맞는,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요구하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들 행복하게 원하는데 당신이 진정한 꿈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단지 죽지 못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뭔가 의미를 남기고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다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죠. 뭐 신이 인정하든 말든 저는 신을 믿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딱 그 정도죠. 뭐.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데리다나 인드라의 입장은 오늘날 과학은 노벨상감 명작 소설입니다. 아니 무슨 과학이 소설이야? 이러니까 데리다가 욕먹는 거지. 무슨 과학이 소설이야? 근데 이제 소설에도 참 이제 격이 있죠. 노벨상 명작 소설은 잘 써야도 충실하고 묘사도 뛰어나고 인류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하죠. 톨스토이의 작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과학을 소설이라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분노린 시선을 받는 것만 같네요. 반면 미신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천지 뭐 이런 애들은 삼요설 음모론이잖아요, 여러분. 자료조사도 부실하고 묘사도 형편없고 인류를 어리석게 만들잖아요, 음모론들이. 대다수 음모론들이. 이거하고 어떻게 음모론하고 과학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소설이긴 해.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알면 알수록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본인도 이롭고 이치가 다 딱딱딱 맞는데 물론 약간 빈틈은 있죠. 이 음모론을 믿을수록 패가 망신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똑같은 걸로 치부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데리다나 인드라는 과학이나 이 음모론 둘 다 소설이다. 그러나 과학이 훨씬 더 노벨상 인감 소설이고, 좀 무슨 음모론들은 그냥 굿세무민 허경영 따위나 주장하는 그런 거다. 무슨 뭐 변어벙이나 주장하는 그런 애들. 변어벙 아시죠? 변어벙의 주장하고 아인슈타인 주장하고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지. 변어벙이야 뭐 그냥 굳이 걔 주장 일일이 보면서 판단할 껌떡지가 뭐가 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 변어벙. 그래서 둘 다 소설이다. 어떤 소설은 수천 년 지나도 살아남은 소설이고, 그렇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과학이론 설사 앞으로 훨씬 더 나은 과학이론이 등장하더라도 여전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기억되겠죠. 근데 어떤 소설은 곧바로 잊혀지겠죠. 반쪽 음모론이니까. 뭐 천하마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광우병 음모론, 뭐 이태원 음모론 다 잊었잖아. 이거는 뭐 그렇죠?
다만 인드라는 데리다나 인드라는 아무리 그 노벨상감 명작 소설이라 할지라도 빈틈이 있다 이거죠. 그 빈틈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냐, 신이 아니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빈틈이 자신의 어떤 그런 소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명작 소설도 사람도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일지라도 종교 신학자 입장에서 그 아인슈타인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과학 이론 중에서도 과학 가설 중에 100% 아인슈타인이 맞은 건 아니거든요. 뉴턴도 그렇고. 분리해서 보면 돼요. 대부분은 맞으니까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거고 뉴턴 얘기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고. 스티브 호킹도 빅뱅론을 인정하더라도 뭐 신 없다. 뭐 스티브 호킹이 뭐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데리다로 인드라 좋아하더라도 해체론을 쫙 하는 것들 인드라가 인정하되 말년에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무슨 뭐 데리다가 뭐 마르크스의 유령이니 뭐니 유령학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헛소리한 게 있거든요. 전제론적으로 그런 것 이해하고 넘어가 봐. 무시하면 돼요. 그런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했죠. 예전에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 인드라 조던 피터스도 좋아하는데 조던 피터스도 맞는 말 할 때 그거는 공감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최근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 공감을 안 하니까 조던 피터슨 얘기 안 하잖아. 왜 유익남 이 조던 피터슨 얘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유익남이잖아요. 요즘 인드라 유익남 인용해요? 안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 유익남 구독 취소한 거 아닙니다. 유익남의 얘기 중에 좋은 얘기들은 인드라가 참고하고 인용하지만 근래 최근에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번역도 그래. 해체 번역. 인드라 해체 번역할 때 인드라가 마음대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FR 기사를 파파고로 번역한다고 할 때 대부분 그냥 원문을 살리려고 해요. 저는 가급적. 근데 가끔가다 단어나 특정 문장 등을 인드라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석달기와 같은 거예요. 모세 오경의 당대 랍비들이 무슨 당대 랍비들 중에는 무슨 과학자도 있고 물리학자, 생물학자, 무슨 사회학자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랍비를 주석을 단 거에서 이게 현지와 현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그 탈무드 버전이 그 팔레스타인 버전이 있고 바빌론 버전이 있는데 바빌론 버전이 더 풍부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빌론의 어떤 과학기술 능력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바빌론 탈무드가 분량도 반대하고 보다 풍부해요. 저쪽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약간 그 변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유학 가는 이유가 뉴욕이나 런던 이런 데로 유학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풍부한 도서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공부해가지고 뭔가 최신 이론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방에서 연구하다 보면 자료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에이치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CFR 기사와 인드라 해체 번역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고 유통 CFR 파파고 번역과 인드라 해체 번역 사이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파고가 성명은 윤 대통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윤 장관으로 번역해요.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장관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사장. 근데 유난하게 성녀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윤 장관 이런 식으로 파파고가 자꾸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이것을 윤 대통령으로 해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왜 뭐가 문제 삼냐? 그냥 파파고가 번역 실수 아니냐? 근데 인드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해체 번역에서는 기자가 천안함 이런 식으로 가끔 달리 부를 때가 있는데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인드라 주목해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저마다 뉴스 기사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대해서 인드라는 주목한다. 뭐 예를 들면 락펠러와 라카펠라 이런 차이, 이런 걸 인드라가 해체 번역이다. 이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냐, 이런 게 해체 번역이다. 또한 이제 파파고가 번역할 때 어떨 때는 입니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니다, 이다의 차이는 뭐냐? 이분이 설명을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인드라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입니다라고 할 때는 상호 소통에 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자기 주장이다 이거죠. 상대방이 어떤 거의 배려 없이. 그래서 논문들은 다 이다죠. 입니다가 아닙니다. 논문에서는 이다,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다. 근데 인드라는 입니다와 이다를 혼용해서 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차이를 이제 해체 번역에서는 중시 않다. 이게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어떤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이거죠. 인드라 자신도 그래요. 왜 인드라가 글을 써놓고 무식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서는 인드라가 분명히 입니다 이렇게 썼어. 또 어떤 대목에서는 또 이다 이렇게 썼어. 써놓고 난 다음에 인드라가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러면서 뭔가 발전 가능성 여지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때 내가 입니다라고 썼지, 왜 이때는 이다라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재미있다 이거예요. 그게 해체의 재미다 볼 수 있고요. 데리다는 세 번째, 스스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부인했는데 그건 전략으로 봐도 그렇고 데리다가 전략적으로 취한 포지션도 그렇고 무엇보다 텍스트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면 데리다를 포머로 분류하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게 데리다 해체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하죠. 그냥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데리다 해체론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데리다 해체론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데리다는 포머인가? 아니다. 데리다는 포머가 아닌가? 아니다. 이게 이제 데리다 해체론이에요. 데리다, 들레즈, 푸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드라가 90년대 때 뭐 반문화 편집장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모던 포머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공부했거든요. 집에 가면 책 많아.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아예서 싹 다 무시해도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모략이 뛰어났던 삼국지 인물, 가스라이팅한 전문가, 주방. 주방이야 이름이. 재밌어. 그래서 왜 이 삼국지 주방을 얘기했나? 단지 모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그 주방이 거짓 항복을 한 거예요. 거짓 항복.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 항복 문서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걸 속아줘가지고 이겨낸 거죠. 무슨 삼국지 연의에서
주유가 했던 방식도 그렇잖아. 무슨 뭐 자기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생각해보면 1934년에 파리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죽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1930년 29년에 발발한 대공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난했고, 미국의 로스차일드 대리인이라는 모간이 굉장히 총탄 저격을 받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결국 화병으로 죽죠. 1934년에 26세가 된 빅터 로스차일드가 남작자기 런던 영국 남작자기를 받고 계서 로스차일드 가문 가주가 되는데, 이 빅터 로스차일드가 청년 시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탈린에게 편지 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자기 아내도 죽이면서 자기 아내가 로스차일드 스파이거나 프리메이슨 스파이, 버트란드 셋 그렇게 간주하고 죽여버렸어요. 일가 친척은 싹 다 죽였습니다. 부인의 가문은 사돈의 팔점까지 다 멸종을 시켰어요. 그러고서 소련 공산당 내부에 있던 프리메이슨계와 유대인계는 씨를 말렸습니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그러한 와중에 믿어달라, 충성하겠다 라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편지를 썼습니다. 거짓 항공문서였죠. 빅터 로스차일드. 긴가민가 했죠. 스탈린이. 결국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원하는 대로 소련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업적이죠. 주방.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드라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반미세,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국유본 역사를 알면 돼요. 그래서 왜 프랑스 철학자는 죄다 반미죠? 그냥 빅터 로스차일드 입김, 로스차일드 가문 입김이 강력해서죠. 그런 이제 반미하다가 1980년대부터 세상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참지 못한 들레즈는 베란다 위로 가서 갑자기 쭉 떨어져가지고, 들레즈 베란다가 프랑스판 부엉이 바위였나 봅니다. 뚝 떨어져서 되졌어. 거기다 알투세르 역시도 이 프랑스의 막스 교황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이 알투세르였는데 유대인 부인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정신병원, 죄는 무죄가 됐어요. 알투세르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이렇게 하는 등 애들이 정신착락 증세를 보일 정도로 나가다 보니까 프랑스 철학이 죽어갔죠. 한때는 막 프랑스 철학이 프랑스 철학 모르면 지식인 축에도 못 꼈던 때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개소리야. 개소리 맞아요. 프랑스 철학은 개소리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크데리다가 뜬 거죠. 야, 그러면 누굴 내세울까? 좌장으로 자크데리다다. 자크데리다가 치면 살려주니까 말년에 이제 마르크스의 유령학이다 뭐다 이렇게 써프다 갔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크데리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내세운 인물이 여성을 내세웠어요.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인드라 해치 책에도 나와요. 줄리아 크리스테바. 사무라이들 그 재밌게 읽거든. 근데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냉전 시기에
소련의 간첩이었다. 그렇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고요. 알고 봤더니 신영복이더라. 그런 거죠. 무슨 신영복이 강화오르토의 사색. 우리 인드라 서재에도 있어. 신영복의 강화오르토의 사색. 순진한 때 그 강화오르토의 사색. 신영복 읽다 보면 이런 거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인드라가 자이파시어 탈출하고 구입원론 정립하면서 신영복의 강화오르토의 사색 막 읽다 보니까 에이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 거죠. 때가 있어요. 때가. 1분이 쉬었다 오겠습니다.